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경비지도사의 선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비지도사의 선임이죠. 이제 경비지도사가 누가 되는지는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선임을 하는데, 그럼 누가 선임하느냐? 선임의 주체가 있겠죠? 누가 선임한다? 경비업자가 선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경비업자가 선임을 한다. 그래서 경비업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경비업자가 이제 사업자잖아요. 사업자가 선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비업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경비업자가 이제 선임을 하는 건데, 자, 경비서 선임을 이제 어느 정도로 하느냐? 다 법정화돼 있다. 이거 선임하고 배치하고 그 기준이 있다 이거죠. 기준. 어떤 식으로 선임하고 배치를 하느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쭉 이제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기계 경비지도사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는 이제 어떤 걸 하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쭉 해서 자, 일단 보시면 어디까지만 한다? 시설경비업, 그다음에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에 하나여 선임 배치할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여 일반 경비지도사는 어디에만 시설, 호송, 신변, 특수경비 여기에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기계 경비업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렇죠? 기계경비지도사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기계경비업에는 따로 선임하는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지도사가 크게 몇 명? 2명.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을 제외한 그런 경비업에 하나여 선임 배치한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이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몇 명이 이제 필요하냐 했더니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그다음에 경비원 몇 명까지 200인까지는 일반 경비지도사 1인 그러니까 경비원 200명에 경비지도사 1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치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명을 초과합니다. 초과하게 되면 얼마? 100인까지. 100인까지마다 1인을 추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경비원이 몇 명 있어요? 280명 있어요. 280명 있으면 경비지도사 몇 명? 2명이 필요하죠. 경비지도사는 몇 명? 2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자, 이죠 뭡니까? 특수경비니까 일반 경비지도사인데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할 거니까 특수경비업 할 때 경비지도사 선임하는 일반 경비지도사는 어떤 사람이다?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경비업을 합니다. 둘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시설, 호송, 신변, 특수. 요 중에서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2개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도 같이 하고 호송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그다음에 특수경비업 가운데 둘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 배치는 경비업에 종사하는 전부 다 뭡니까? 합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경비업 50명, 그다음에 호송경비업 80명 이렇게 만약에 있다 시작해요. 130명이니까 몇 명? 어떻게 된다? 1명이면 되는 거죠. 1명. 합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로 가보시면 자, 기계경비지도사. 자, 기계경비지도사는 이제 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경비지도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다. 선임 배치 기준은 뭡니까?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계경비할 때 경비원이 200명이면 1명. 그 다음에 100명 넘어설 때마다 1명씩 추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임 배치의 예외.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200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뭡니까?
인접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비수사가 선임 배치된 경찰청 관할구역이 있고 거기 인접에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얼마다? 30인 이하다.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사를 따로 선임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지자체가 있고 A 뭐 관할구역이 있고 그다음 B 관할구역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 한 12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럼 몇 명? 한 명의 이제 경비수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2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따로 배치 안 한다는 거죠. 여기는 따로 경비수사를 배치 안 하고 나중에 여기 합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사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인천과 서울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과 서울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경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것으로 이렇게 봐준다라는 겁니다. 인접한 것으로 인천과 서울은 수도권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서울지방청하고 뭐 서울경찰청하고 경기경찰청은 인접하죠. 그다음에 경기하고 인천도 인접을 하죠. 하지만 서울과 인천은 인접하지 않지만 인접한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의 충원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충원 사유 해가지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경비업자는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결혼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뭐한다? 충원하게 돼 있다. 충원이니까 결혼이 있는 거죠. 결혼. 그다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것도 결국엔 결혼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충원하게 돼 있다. 충원하는데 며칠 이내 충원한다? 자, 뭐다? 15일 이내 충원을 하게 돼 있다. 15일. 그래서 15일이 30일 이내 되는 거죠. (30일) 이내 충원하게 돼 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에 이제 직무가 있는데 여긴 페이지가 좀 연결되는 거니까 안 나오네요. 일단 봅시다. 자,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먼저 이 4가지가 이제 공통이 되는 겁니다. 공통되는 건데 자, 먼저 여기를 봅시다. 경비지도사의 직무. 무슨 직무를 하느냐 했더니 원래 경비지도사가 하는 일은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을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경비원의 지도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그 기록의 유지.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에요. 교육. 경비지도사는 교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그래서 현장 배치된 경비원을 뭐한다? 순회도 하는 거죠. 감독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 그 다음에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중요한 거죠. 연락 방법이 있다. 됐고, 그 다음에 1번. 자,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집단 민원 현장 이미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배치된 경비원들 있으면 어떤 지도 이제 하는 거냐, 뭐 이제 멀더 충돌하지 마라 이런 것들 이제 알려주는 거죠. 질서 유지 어떻게 하라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해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건 어떤 거냐? 이건 이제 앞에 4가지는 이제 공통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이든 기계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다 뭐예요?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앞에까지 뭐다? 4가지는 공통. 여기는 기계경비지도사. 여기는 기계경비지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 감독. 그 다음에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2번째. 자, 이제 경비지도사의 이제 뭡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자, 이제 일단 뭐가 있었습니까? 자, 지도사의 직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무 성실 의무가 있네요. 성실하게 해야죠. 너무 추상적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12조 2항 각 호에 규정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다? 성실하게 수행하게 돼 있다. 12조 2항은 방금 봤던 뭐 직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수사항이 있네요. 준수사항이 있는데 자, 읽어보시면 경비지도사는 쭉 해서 선임,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뭐다 쭉 해가지고 해서 뭐다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 행정안전부 정하는 직무교육 실시 대장을 내용을 기록하여 얼마 2년간 보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준수사항이죠. 자, 2년간 그래서 1년간 보존한다. 그럼 틀린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는 경비주사의 직무성실 의무에서 자, 일단 보시면 1회 이상 하는 거죠. 월 1회 이상.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경비원의 지도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원장에 배치된 순회감독, 한 달에 한 번 순회감독하고,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를 기계작지 운영, 그 다음에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감독 관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비주사를 선임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원, 이제 경비주사의 주 역할이 뭐예요? 바로 경비원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경비원의 교육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물론 경비지도사가 교육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에 오더를 내리는 건 누구예요? 경비업자죠. 그래서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교육 의무를 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보시는데, 자,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한다. 그래서 경비원 신임교육이나 직무교육 이런 것들을 받게 하는 거죠.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 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일반 경비원은 신임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경력직은 제외한다. 경력직은 신임교육은 제외한다는 거죠. 대신 뭡니까? 신임교육만 제외하니까 요 사람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직무교육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력직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비업자의 이제 경비원 교육 의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 해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일반 경비원에게 자, 이제 경비업자의 부담. 경비업자의 부담입니다. 교육은 경비업자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봅시다.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채용을 했어요. 자기가 채용했으니까 이제 일반 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뭘 받게 한다? 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임교육인데 자, 어디에서 실시한다? 여기서 실시하는 거죠. 이런 데에서. 그래서 세 군데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경비협회. 여기서 신임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교육기관.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구원 및 해양경찰교육원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뭡니까?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있네, 대학. 대학 같은 데서 이제 뭡니까? 대학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을 했죠? 그럼 이런 데서 교육을 받는다. 근데 그 교육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구의 부담이다? 경비업자의 부담이다. 그래서 자, 일반 경비원의 부담. 자, 경비업자, 교육 비용은 누가 낸다? 경비업자가 내는 거예요. 경비업자, 경비원이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심화연구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아까 경력직은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력직이다. 경력직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다? 이제 자, 이제 신임교육을 제외하는 사람들, 직무교육 받아야 돼, 이 사람들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니까 3년 이내에 종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임교육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군, 이제 이런 것들 1차 시험 우리 면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경비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이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임교육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당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일반 경비원, 그러니까 채용 당시 이미 교육을 받았고 3년이 안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뭘 받는다? 직무교육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교육 들어가는데 자,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자, 뭐다? 경비지도가 수립한. 그러니까 직무교육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자, 교육계획, 경비지도가 이제 수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매월 그다음에 뭐다? 일정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게 돼 있다. 매월 몇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다라는 거죠. 매월. 그래서 그런 것들 월 단위로 직무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매월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월 얼마씩 받아야 되냐? 직무교육은 4시간을 받아요. 최소 4시간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시간이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 6시간. 직무교육이 6시간 하면 틀리죠. 매월 6시간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 과목. 그래서 매월 하는 그 경비지도사가 수립 계획에 따라서 하는 직무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더니 일반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 경비원 직무교육 이론, 그다음 뭡니까? 이론, 그다음에 실무, 그 밖에 정해진 정신교양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알아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일단 그래서 교육 과목 해가지고 있는데 토탈 이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이론 교육은 몇 시간 이상? 4시간. 그다음에 실무 교육은 몇 시간? 19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타 1시간 해가지고 토탈 몇 시간이다? 24시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봅시다. 이론 교육은 보통 이제 법 과목, 경비업법. 그다음에 범죄 예방론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경비업법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먼저 청원경찰법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런 것들을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경비 업무 실무교육에서 실무, 그다음에 호송경비 실무, 신변보호 실무, 기회경비 실무, 사고예방대책, 체포신술, 장비사용법, 직업윤리 및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에서 입교식, 평가, 수료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무교육을 이제 받는다라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다음에 교육 실시 계획 해가지고 있는데 경찰청장 있네요. 경찰청장은 일반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장은 뭐한다?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신임교육 있죠, 신임교육. 그래서 연도별 이제 하는 겁니다. 신임교육을 위해서. 연도별 해가지고 비워놔야 교육을 받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 알아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획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임교육 이수증의 교부. 그러니까 저 교육 받았거든요. 라는 이수서 있죠. 이수증을 받는데, 자, 읽어봅시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신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자, 그 사실을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자, 어떻게 된다? 현황.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의 장, 일반 경비원에서 이제 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부한 다음에 이런 현황을 경찰청장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경찰청장. 그래서 자, 경찰청장이 뭐라고 나면 틀리겠습니까? 시도경찰청장 하면 틀리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보시면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의 발급 가볍게 또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실도 받았다라는 거 기록해야 되겠죠. 넘기시고 그 다음에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 요거 좀 눈여겨서 봐야 되겠네요. 경비원이 아직 안 됐어요. 되려는 사람의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이 있네요. 그래서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직 3년 안 지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요걸 연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 그래서 미리 받고 그다음 뭡니까? 이제 경비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신임교육을 받는다 안 받는다? 3년 내면 안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이 있네요. 특수경비원. 그래서 자,
자, 특수경비원 교육 의무에서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과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임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죠. 특수경비원도 신임교육과 그다음에 여기는 정기적이라는 말이 붙네요. 직무교육인데 앞에 뭐가 붙는다? 정기적인. 그래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보이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 받고 이거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경비원 교육의 지도 감독에서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찰 공무원이죠. 경찰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를 합니다. 입회해서 자, 지도 감독하게 돼 있다. 경찰관이 보고 있어요. 특수경비원 지도 감독. 왜냐면 경비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경찰관이 일일이 봐주다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하니까 이제 뭡니까? 가서 봐야 되겠죠. 근데 뭐다 누구의 부담? 당연히 특수경비업자 부담이죠. 특수경비원 부담하면 틀리는 거죠.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신임교육을 받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자 있는데 어디가 됩니까? 교육기관에 가지고 있죠. 경찰교육기관. 그다음 뭡니까? 경찰교육기관. 요 정도만 이제 있다라는 거죠. 차이점이 이런 거죠. 그래서 경비업 합회 이런 거 아니라 경찰교육기관 여기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다음 뭐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뭐다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가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제외가 될 수 있겠죠. 몇 년? 3년. 있죠. 그래서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했던 경력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미 받았으면 경력도 있고 하면 굳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신임교육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자, 단체 지정, 경찰청장이 지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할 때 기준이 있겠죠.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다음의 시설 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지정을 요청하는 거죠. 누구한테?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거니까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시설이 있는데 물적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이 있어야 되겠네요. 100명 이상 강의실. 100명 이상 강의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감지장치, 수진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자, 기계경비실습실. 여기 있죠. 그다음에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또는 운동장. 체육관 또는 운동장 100인 이상. 기준은 100인 이상. 그다음에 소총에 의한 실탄 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까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이 정도면 뭡니까? 우리가 사격장이 있다라는 거 규모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물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적 기준만 갖춰야 되느냐? 인적 기준도 있겠죠. 그래서 시설 강사 기준이 있네요. 자, 그래서 쭉 읽으면 전문 분야겠죠. 읽어만 봅시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 학과의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있죠? 1년 이상. 이거 뭐 교수로서 이제 일단 강사 이상이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 뭐다? 교육 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 관련 분야의 교육 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그다음에 교육 과목 관련 해가지고 공무원 5년 이상. 그다음에 교육 관련 분야 실무 업무에 10년 이상. 뭐 체포시설 1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고해가지고 있죠. 자,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는 임대라도 꼭 하라 이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저 읽어볼까요? 경찰청장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을 요청할 때는 위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뭐합니까? 실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사를 해서 확인하고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고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 그다음에 전문 쭉 해서 경찰관 파견. 그러니까 자, 뭐다? 시설이 부족하면 경찰관서 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관의 파견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에서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쭉 해서 뭡니까?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에 따라 매월 그다음에 뭐다? 역시 일정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 경비원 같은 경우는요. 자, 얼마씩 직무교육을 받았습니까? 자, 뭐다? 일반 경비원은 4시간이었죠. 자, 4시간이 됐죠? 자, 근데 여기 일정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여기는 몇 시간이다?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이 훨씬 더 교육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나면 틀겠어요? 4시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비원 4시간, 특수경비원 6시간. 직무교육은 그래서 매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걸 놓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에서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시간이란 몇 시간이다? 바로 6시간이다. 6시간.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관할경찰관서장, 그 다음에 공항경찰제 등 자,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 대상 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뭐한다? 실시할 수도 있다. 뭐 됐고.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과목 뭐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목 시간 행정안전부령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쭉 해서 내용들 쭉 나와 있죠. 가볍게 한번 쭉 읽어봅시다. 특수경비 지금 현재 일반 경비원 아닙니다. 특수경비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론교육도 어떻게 됩니까? 이론교육이 15시간이네요. 자, 그래서 가보시면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론교육이 있는데 일반 경비원은 어떻게 됐어요? 4시간이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5시간이죠. 그러니까 4시간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자, 4시간 아니라 이론 교육만 뭐가 되는 거예요? 특수경비원은 이제 교육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경비업법만 볼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래서 원래 경비업법하고 범죄예방론은 공통이잖아요. 공통인데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특이한 거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그 다음에 헌법하고 형사법이 있죠. 그래서 헌법과 형사법인데 왜 형사법이 옛날 형사소송법 이렇게 얘기해요. 헌법, 형사법인데 형사법을 좀 묶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이제 헌법, 그 다음에 경비 관련 범죄 형법,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 자, 이게 형법, 그 다음에 이게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범죄 예방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무지 길죠. 실무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 경비원의 경우에는 19시간이었어요. 19시간인데 여긴 69시간. 그래서 19시간 하면 틀립니다. 틀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교육 쭉 해가지고 있죠? 어우, 막 별거 다 있습니다. 뭐 총검술, 사격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간도 원래 1시간밖에 안 되는데 4시간이나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시간 하면 틀리죠. 평가가 들어가니까 이제 아마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간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경비원의 이제 뭐다? 신임교육 과목 이제 뭐다? 했는데 그 24시간이었는데 이쪽은 뭐가 됩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 토탈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인데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88시간이 되는 거죠. 88시간.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저 조금 더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특수경비원 이제 있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마친 사람에게 쭉 해서 이수자은행 똑같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비업자 뭡니까? 명부에 기재하고 그다음에 쭉 해서 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확인증도 발급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까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경비원들은 이제 총도 쏘고 했으니까 직무에서 무기 사용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